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의 특징들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들을 제가 찍고 남의 거 벤치마킹 한다고 몇 개를 봤더니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이걸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말합니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개념으로 가르칠 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개념이 막 중요하대요. 저는 참 정말 아무 알맹이 없이 5분 10분을 계속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만 계속하고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제가 멘탈이 나가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으로 가르칠 것처럼 보였더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것은 기술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죠. 3초 풀이법, 5초 풀이법 이런 문제는 이렇게 빨리 푼다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념으로 푸는 방법이 빨리 푸는 거는 없어요. 근데 한 5분 10분을 계속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뭐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다라고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사례는 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직선이 뭐다, 등식의 성질이 뭐다, 이런 게 어떻게 쓰인다, 이런 말들은 최소한 무엇이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뭐가 개념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들을 쭉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개념이 무엇이다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무엇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또 이 개념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 why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념이 어디 있다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교과서에 개념이 하나도 없고요. 말씀을 예전에 수학을 잘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정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개념은 물론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 개념을 왜 공부하느냐가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을 공부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목적인데 개념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말들은 다 뭐예요?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아니라는 부끄러운 생각도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개념이 뭔지 이 개념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고 문제를 푸는 용도로 쓴다는 말들을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념을 원래 모르는 선생님인데 개념을 가르칠 듯이 얘기하는 거며 이렇게 푼다고 얘기하는 것들 특히 빠른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은 과목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깊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해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해도 깊이 있는 공부라고 안 하거든요.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해도 그 사람 그 전공했으니까 전문가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문학을 전공했다. 영문학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 영어 배웠구나 이 정도고, 나중에 그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아서 영문학을 제대로 가졌을 때 비로소 아, 이제 전문가라는 칭호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부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도 하물며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가 만약 어렵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잘못된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렵지 않아요. 왜 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렵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한 80%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읽었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이 개념들을 안 배우고 공부하고 문제 푸는 기술들만 익힌 거예요. 문제만 풀어서, 그 문제만 풀면 뭐예요? 문제가 남아야 되는데 문제가 기술로서 풀어서 문제가 머릿속에 남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남아요? 계속 유형을 가지고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 근데 이건 뭐예요? 애우는 문제잖아요. 문제를 애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도 효과가 없었던 거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네요. 짐꾼도 준비해야 되고 셀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더라? 장비도 최신식 장비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갖추고 가도 성공할지 말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뭐 머리가 떨어지고 한참 안 되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중간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보통의 학생은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교과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갈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전문가용 등반 그 장비 갖추고 셀파 뭐 짐꾼들까지 다 갖춰져야만 올라간다면 이건 교과서가 아니죠. 이건 전문가용이라면서요. 그건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고등 것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초등 5, 6학년 아이들이면 다 이해해요. 다만 문제를 보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한다는 말은 문제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수식을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역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런다면 뭐라고요?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것이 고등학교 거고요. 왜 고등학교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초등생이. 정말 머리가 안 따라준다면 선행 못합니다.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거고, 수학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 뭐예요? 상식이에요. 수학은 다 상식처럼 보이고, 제가 맨날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안 배워도 될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안 배워도 될 것 같은 거를 제가 애우라고 그러고 저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여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이 수학을 못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의 아이를 잘하게 만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애가 뼈 빠지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죠. 수학이 원래 어렵다. 수학은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애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용력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어야만 수학을 잘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가르칠 때 머리 좋은 아들 가르치면 저도 편해요.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의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 것은 이해는 가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내가 열심히 해봤더니 중하위권들은 올려본 경험이 없고 머리 좋은 애들,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만 되는 것을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뭐냐면 사교육 업체에서의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원래 어렵고 무섭고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무섭고 제대로 하나씩 아이에게 필요한 걸 길러가자 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학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수학은 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만큼 힘들대요. 뭐 그러면서 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교육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개념으로 가르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이고 그 방법을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학은 원래 어렵다. 수학적 사고력, 머리가 좋아야 된다. 라는 말들로 자기의 잘못 가르친 것을 도망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제를 많이 풀면 개념이 잡힌다고 말합니다. 수학에서의 개념이나 정의는 수학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사회과학 이런 쪽하고 자연과학 쪽하고 이 정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문학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다고 해봐요. 이거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누가 정의를 내렸다고 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정의를 내릴 거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는 백인 백색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작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글은 썼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학과는 달라요. 수학과 과학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수학자들이 내립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 배수, 뭐예요? 수가 뭐냐? 수직선이 뭐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의가 있는 거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곧장 문제를 풀릴 거예요. 문제를 풀리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못 푸니까 새로운 문제에 응용이 안 되고 하니까 많이 풀면 응용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것이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서울대를 갔네, 스카이를 갔네 그러면서 정말로 문제만 많이 풀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분들은 문제만 풀었는데 개념이 잡힌 거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문제만 풀어도 문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을 추출해내고 언젠가 봤던 개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머리 좋다가 아니라 상위 0. 몇 %의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공부법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 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념들이 잡혔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라서 어떤 수학의 공부 방법에서 예외로 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샘플로 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될 것이다 라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천만의 방법입니다. 대부분들은 수학의 정의는 수학자분들이 내려지는 거고 이것을 습득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뭐 개념이 잡힌다거나 뭐 응용이 될 거라든지 머리가 좋아질 거라든지 이런 뭐 기대가 있으니까 뭔가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걸 해가면서 그게 될 거라고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포 마케팅이든 뭐든 뭔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끊임없이 부작용이 되고 나쁜 학습 방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풀면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수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학의 문제풀이는 다양하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수학의 문제풀이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문제풀이는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개념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푼다면 그 방법 또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이 갖고 있는 등식의 성질이나 이런 걸 갖고 풀겠죠. 이런 방법들을 하거나, 방정식만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수가 나온다거나, 이 각각의 정의들이 나와지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쪽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면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라지면서 풀이 방법이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초등, 중등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푼다면 방법이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우연히 어떤 사고방식이 아이디어 떠올라서 문제를 풀었다. 잘못된 풀이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연히 맞았다는 것은 다음에 풀 때 못 맞다는 얘기고, 맞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으로 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기술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 그 종류는 뭐예요? 거의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하나이고 정의가 하나라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정의를 안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정의대로, 개념대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다 처음 보는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빠른 방법이 있었는데 한참 돌아갔네? 다음에 다시 푼다면 이렇게 빨리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기다 넣으면 곧바로 답 나와 이런 거거든요. 개념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문제풀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뭐예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정의와 개념들을 하나씩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초등, 중등의 교과서에 개념들이 잘못 나와 있다고 그랬죠. 시중에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정의가 정의들이 아니에요, 전부. 근데 정의가 아닌 것에다가 막 살을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본질이 정의가 아니라서 오류가 쌓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올바르게 가고 오류 없이 하나씩 쌓여나가는 것이 정말 고등의 공부나 대학교 그 이상의 공부를 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거지, 잘못된 정의나 개념들을 쌓아나간다면 오류가 만들어지고 필연적으로 그 오류는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는 오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잘못된 교과서의 정의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 틀리는 게 아니지만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수라는 정의를 안 알려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0이 짝수가 홀수도 아니라는 것들이 생각하는 중고생들이 많은 거죠. 그게 한 3분의 2는 그런 것 같아요. 0이 짝수인지도 홀수인지도 모르면서 0을 논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점점 수학의 어려운 문제는 다 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근처에서 뒤틀립니다. 모든 것들이 0과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0을 몰라요. 0이 정의 내려져 있습니까? 0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0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는 것이다. 이 정의가 없이 중고등학교에 0 나오는 거를 하나도 접근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0과 관련되는 것을 다 약속이라고, 다 애우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만나 라고 물으면 그래 하고 대답합니까? 내일 만나 그러면 내일 왜 만나는데? 누구랑 만나는데? 밀폐가 안 됩니까? 수학에서 약속이라면 그냥 약속입니까? 왜 그렇게 약속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0년간 올바른 정의, 개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푸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책에다가 넣고 이것을 공유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모님들은 봐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선생님들은 제 올바른 정의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제 정의나 개념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정말로 의아했어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해줬던 것을 정의나 개념들 이렇게 막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오,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훨씬 빨라요. 네, 빠르겠죠.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재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1까지가 그래요. 고2, 고3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교과서에서 정의나 개념들을 일부 어려운 거를 제외하고는, 대학교에서 넘어가서 어려운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든 모르든 써놨습니다. 그래서 고2, 고3에서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은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십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은 정의가 배우지를 못해서 발전할 수 없었어요, 개념으로. 근데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뭐 설명을 직접적으로 정의가 이렇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정의를 알고 있는 거고 문제풀이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개념으로 그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정말 두텁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어찌됐든 초등, 중등에서 개념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정의들이 안 나온다면 이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모르는데 곱하기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정의들을 가지고 증명하고 개념들을 증명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정리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기본 정리,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정의를 모른다고 하면 개념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도 다 저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정의들이 써놓은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정의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걸러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그 소비자분들이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들도 정의와 개념들을 배워서 가르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개념을 가르친다고 하면 개념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가는 것이 유일한 수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에서 단 한 발자국도 뒤로 양보하지 마세요. 그거를 양보하는 순간 온통 기술로 아이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방법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를 꺾지 않는 한 수학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당연히 잘못된 공부 방법인데 좋은 결과를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튼튼해지는 거고, 이 튼튼해진 개념으로 처음 보는 문제를 접할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때도 이 개념을 쓰는 걸? 처음 보는 문제에서. 이것이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개념이 10개, 20개 쓰입니다. 하나의 개념이 오류만 돼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고2, 고3에 정말 부동의 1등들 한번 보세요.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철저하게 한 학생입니다. 그 아이들만이 수학을 잘합니다. 개념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